안녕하세요. 사랑방TV입니다. 여러분, 상견례 날 파혼 소식 들어보셨나요? 최근 한 예비 신부가 올린 사연이 온라인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이미 친정에서 마련해준 집에서 살기로 신랑과 합의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런 폭탄 선언을 가만히 듣고 있을 친정 엄마가 아니죠. 내 딸 부족해 보이면 이 결혼 지금 치워라 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갑론을 박이 한창인 이 기막힌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0 중반의 지혜씨에게 이번 가을은 유난히도 찬란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연애 끝에 사랑하는 남자인 그와 평생을 약속했으니까요. 지혜씨는 남부러울 것 없는 직장 생활을 하며 차곡차곡 미래를 준비해온 다부진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의 곁을 지키는 예비 신랑 또한 대학 시절부터 일찌감치 독립해 혼자 힘으로 자취생활을 하며 생활력을 키워온 믿음직한 사람이었죠. 두 사람은 서로의 독립적인 성향을 존중했고 그것이 이 사랑을 지탱하는 가장 큰 뿌리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준비의 시작은 설렘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지혜씨의 부모님은 고생하며 자수성가한 딸이 대견해 본인들 명의로 미리 마련해 두었던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선뜻 내주기로 하셨습니다. 지혜야, 너희 둘이서 대출이자에 허덕이지 말고 여기서 차근차근 기반을 잡으렴. 부모님의 따뜻한 배려에 지혜씨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예비 신랑 또한 이 제안에 너무나 감사해하며 우리 둘만의 예쁜 보금자리를 꾸미자고 몇 번이고 약속했지요. 하지만 행복의 단꿈 아래에는 지혜씨가 미처 보지 못한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비 신랑은 넌지시 지혜씨의 눈치를 살피며 입을 뗐습니다. 지혜야, 우리 부모님께서 말이야, 결혼하고 딱 1년만 본가에서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시네. 순간 지혜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1년? 그 1년이 어떤 의미인지 지혜씨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시댁에는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연세 지긋하신 시할머니까지 함께 살고 계셨거든요. 지혜씨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오빠도 자취한 지 오래됐잖아. 갑자기 부모님 댁에 들어가면 오빠도 나도 그리고 무엇보다 어른들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 우리 부모님이 주신 아파트에서 시작하기로 했잖아. 그 약속 지켰으면 좋겠어. 지혜씨의 논리적인 반박에 예비 신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기가 맞네. 내가 부모님 잘 설득해 볼게. 걱정 마. 그 확답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그 뒤로 다시는 합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지혜씨는 모든 갈등이 원만히 해결된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비 신랑의 비겁한 회피였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그저 폭탄을 품에 안은 채 상견례라는 시한폭탄의 스위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지혜씨는 상견례를 앞두고 친정 부모님께는 시댁의 합가 제안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고 예비 신랑이 다 해결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녀는 상견례 날 입을 화사한 원피스를 고르며 양가 어른들이 웃으며 덕담을 나누는 평화로운 장면만을 상상했습니다. 지난 23일 도심 한복판에 정갈한 한정식집, 예약된 방의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묘한 긴장감이 복도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지혜씨와 예비신랑, 그리고 양가 부모님이 마주 앉은 그 자리는 겉보기엔 여느 상견례처럼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적막함 속에는 서로의 가풍과 기세를 탐색하는 팽팽한 신경전이 마치 보이지 않는 실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지혜 씨의 부모님은 오늘을 위해 가장 아껴두었던 옷을 꺼내 입으셨습니다. 금지옥엽 키운 딸을 보내는 자리인 만큼 행여나 기가 죽어 보일까 어깨를 꼿꼿이 펴고 앉으셨죠? 지혜 씨의 어머니는 연신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계셨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하게 상대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가서 고생하진 않을지, 시부모가 될 사람들의 됨됨이는 어떤지 엄마로서의 본능적인 방어 기제가 발동한 것입니다. 반대편에 앉은 예비 시어머니의 기세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방 안의 분위기를 압도하는 묘한 권위를 뿜어냈습니다. 자식 농사 잘 지으셨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라며 던지는 정중한 인사말 속에도 묘하게 상대를 아래로 보거나 주도권을 쥐려는 듯한 단단한 어조가 묻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인이 가진 영향력을 확인하고 앞으로 새로 들어올 며느리에게 이 집안의 법도가 무엇인지 확실히 각인시키겠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예비 부부는 그 사이에서 소화 안 되는 밥을 억지로 넘기며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예비 신랑이 약속한 대로 합가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했으리라 믿으며 그저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자켓이 참 잘 어울리십니다. 같은 가벼운 덕담이 오가는 동안에도 지혜 씨는 손바닥에 맺히는 땀을 치맛자락에 남몰래 닦아내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먼저 날선 칼을 뽑아 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 위로 오가는 정갈한 음식들 사이로 양가 부모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성벽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조심스러운 탐색은 이미 끝났고 이제 누군가 한 명이라도 균형을 깨트리는 말을 내뱉는 순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태로운 평화. 그 평화는 시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하지만 힘있게 입을 떼는 순간 산산조각이 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신선로에 신선한 증기가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거칠에 뿐인 덕담이 몇 차례 오가고 이제 막 본 요리에 젓가락이 가려던 그 찰나였죠. 예비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찻잔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불길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인자한 척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띄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한 기세를 뿜어내며 입을 뗐습니다. 사부인,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 앞날을 위해 제가 생각한 게 좀 있어서요. 그 부드러운 시작 뒤에 숨겨진 칼날을 지혜 씨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혜 씨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마치 대단한 가르침을 내리는 선구자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때는 말이죠. 시어른들 모시고 살면서 살림도 배우고 도리도 배우다가 분가하는 게 당연한 관례였어요. 지혜 씨의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었죠. 시어머니의 입에선 기어코 지혜 씨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문장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새 아파트 마련해 둔 거 거기 바로 들어가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딱 1년만 아니 1년이라도 우리랑 같이 살면서 어른들 속에서 도리를 배우는 게 어떻겠니?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진공 상태가 된 듯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혜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옆에 앉은 예비 신랑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이었죠. 분명히 지혜씨와 약속했습니다. 부모님을 잘 설득했노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호언장담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지혜씨의 손을 놓아버린 채 방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혜씨의 머릿속은 하얗게 지워졌습니다. 멘붕이라는 단어조차 사칠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지혜씨의 옆에 앉은 친정 엄마였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순식간에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습니까? 금지옥엽 키운 딸이 시집가서 고생하지 말라고, 남의 집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고 노후 자금까지 털어 준비해준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성을 대놓고 무시하며 제 딸을 무슨 예절 교육이 필요한 미성숙한 존재로 취급하는 시어머니의 언사는 친정엄마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엄마의 젓가락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혜씨는 엄마의 눈치를 살피며 제발 이 순간이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상대의 당혹감은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이 얼마나 큰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지 만끽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합가가 예비부부의 행복을 위한 유일한 길인 양 당당하고 오만한 태도로 확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혜씨는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선전포고였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시집살이의 서막이자 지혜씨의 자존감을 짓밟고 시댁이라는 견고한 성벽 안에 가두려는 길들이기였죠. 지혜씨의 눈앞에 그려졌던 행복한 신혼의 그림은 시어머니의 그 오만한 한마디에 검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합가라는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모든 소음이 일시 정지된 듯 했습니다. 지혜씨는 방금 자신이 들은 말이 정말 한국말이 맞나 싶어 눈을 몇 번이나 깜빡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오늘 날씨 참 좋지? 라고 묻는 것처럼 태연하고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지혜씨와 친정 식구들에게 그 말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혜씨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쥐고 있던 젓가락을 식탁 위에 힘없이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딸랑하는 가녀린 금소금이 정적을 깼지만 지혜씨는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그녀의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허공을 헤매다 옆에 앉은 예비 신랑에게 머물렀습니다. 오빠! 오빠가 말 좀 해봐. 우리 약속했잖아. 오빠가 다 해결했다고 했잖아. 지혜씨의 눈빛은 비명에 가까운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씨의 구원투수가 되어야 할 예비 신랑은 마치 입에 자물쇠라도 채운 듯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는 지혜씨의 시선을 애써 피하며 그저 앞에 놓인 찻잔 속의 찬물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당황한 기색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머니의 폭탄 발언이 나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혹은 어머니의 권위에 눌려 감히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무력한 방관자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 차가운 침묵은 지혜씨에게 시어머니의 독설보다 더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친정엄마의 상태는 더 처참했습니다. 평소 기가 약한 분이 아니었음에도 상견례라는 어려운 자리에서 상식밖의 공격을 받자 엄마는 허둥지둥 대처할 말을 찾지 못해 손만 가늘게 떨고 계셨습니다. 아니, 그게 사부인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지혜랑 신랑이랑 이미 집 문제도 다 이야기가 된 걸로 아는데요. 엄마는 당혹감에 젖은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엄마는 딸이 시댁에 밉보일까봐 혹은 이 귀한 자리가 망쳐질까봐 화를 내기보다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 보려 애쓰셨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도 이미 다 준비를 해뒀고 아이들도 둘이서 시작하고 싶어 하는데 엄마의 말투는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비굴하게 들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지혜 씨의 가슴은 미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당황해하는 친정 식구들의 모습이 마치 예상했다는 듯 오히려 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여유로움 뒤에는 내 아들은 이미 내 편이고 너희만 꺾으면 된다는 오만한 확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약속하려 했던 남자가 사실은 어머니의 그늘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한 어린아이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의 친정 엄마가 딸을 위해 그 오만한 시어머니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작아지고 있는지를요. 충격과 당혹감이 서서히 분노로 바뀌기 시작하는 찰나였습니다. 허둥대던 친정 엄마의 눈빛이 딸의 떨리는 손을 확인하는 순간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허둥대던 찻잔 소리가 대섰습니다. 파르르 떨리던 친정엄마의 손이 식탁 아래서 지혜 씨의 차가운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체온은 걱정하지 마라. 이 엄마가 있다는 무언의 약속 같았습니다. 엄마는 크게 심호흡을 한 뒤 일그러졌던 표정을 지우고 다시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방 안의 모든 공기를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부인, 우리 지혜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댁 어른들 밑에서 살면서 배우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엄마는 일단 시어머니의 체면을 세워주는 듯한 유연한 태도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에는 딸을 지키려는 엄마의 단단한 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부인, 제가 우리 지혜 하나만큼은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게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부족한 게 있다면 부모인 제 탓이겠지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라도 지혜가 살림하며 서툰 점이 보이면 언제든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신혼집으로 달려가서 제 딸 제가 다시 잘 가르쳐서 제 몫을 다하게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정중한 거절이었습니다. 내 딸은 이미 교육을 마친 성인이며 가르칠 것이 있다면 친정 엄마인 내가 하겠다는 선을 확실히 그은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휘두르려던 가르침이라는 채찍을 엄마가 우아하게 뺏어온 셈이죠. 엄마는 굳어가는 시어머니 안색을 살피며 쨉기를 박듯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합을 맞추는 것도 큰 공부라고 하더군요. 모처럼 신혼인데 두 사람이 즐겁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발짝 뒤에서 지켜봐 주는 게 상책 아니겠습니까? 사부인께서 넓은 마음으로 굽어 살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어머니의 공격을 배려와 사랑이라는 포장지로 감싸서 정중하게 돌려준 완벽한 방어였습니다. 지혜 씨는 엄마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비로소 막혔던 숨을 내뱉었습니다. 엄마는 딸을 위해 스스로 낮아지면서도 동시에 상대의 무리한 요구를 품격 있게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결이 다른 정적이었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시어머니에게 넘어갔습니다. 지혜 씨는 이 우아한 권유를 시어머니가 받아들여 주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입가에 어린 비릿한 미소는 이 전쟁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친정엄마의 우아한 거절은 시어머니에게는 오히려 모욕으로 다가온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찻잔을 만지작거리던 시어머니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방금까지 유지하던 인자한 어른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서슬퍼런 도끼가 방 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웃음 섞인 콧방귀를 끼며 친정엄마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사부인, 지금 제 말이 우습게 들리시나 본데 이건 부탁이 아니라 이 집안 어른으로서 내리는 결정입니다.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그 안엔 상대의 길을 완전히 꺾어놓겠다는 서슬퍼런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혜 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쨉기를 박듯 몰아붙였습니다. 내가 지금 90 넘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나라고 팔자가 좋아서 이러고 사는 줄 아나? 나도 내 젊은 시절 다 바쳐서 어른들 수발 들며 이 집안 지켜왔어. 그런데 이제 겨우 들어오는 새 사람이 그것도 친정에서 집 한 채 해준다는 핑계로 이 고생을 나 몰라라 하겠다? 이건 도리가 아니지. 지혜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합가의 목적이 교육이 아니라 사실은 90세 넘은 시할머니의 병수발을 며느리에게 대물림하려는 속셈이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지혜 씨를 몰아세웠습니다. 며느리도 보고 배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옆에서 딱 붙어서 하나부터 10까지 직접 가르쳐서 사람 구실할 때쯤 그때 분가시키겠다는 건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시어머니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친정엄마를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사부인이 충분히 가르쳤다고요? 천만의 말씀. 요즘 애들이 뭘 합니까? 그저 제 몸 하나 편할 줄만 알지. 내가 우리 아들 대학 때부터 자취시킨 것도 다 이런 날을 위해서였어. 이제 제대로 된 집안법도를 배워야지. 안 그래? 지혜 씨는 눈물을 왈칵 쏟을 뻔했습니다. 자신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길들여야 할 대상이나 수발드는 일꾼 정도로 여기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숨이 막혔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옆에서 여전히 눈치를 보며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라는 힘없는 소리만 내뱉는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그는 지혜 씨를 지켜주기는커녕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이미 항복한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은 이제 광기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시할머니 모시는 게 뭐 대수라고. 이게 다 조상님 복 받는 길이야. 1년만 고생하면 평생이 편할 텐데 어디서 감히 친정엄마가 나서서 안 된다 된다 말을 보태. 방 안의 모든 기물이 시어머니의 고함에 떨리는 듯 했습니다. 품격 있던 상견례 자리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라는 시어머니의 비뚤어진 보상심리와 지배욕만이 넘실거렸습니다. 친정엄마의 얼굴은 이제 분노를 넘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인간 같지 않은 소리를 듣고 있는 것에 대한 깊은 멸시와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시할머니 수발이라는 소리가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온도는 영하로 내려간 듯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지혜 씨의 친정엄마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짧은 찰나 엄마의 머릿속에는 지난 30여 년간 지혜를 금지옥엽 키워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부하느라 밤새우는 딸 곁에서 졸음을 참으며 과일을 깎아주던 밤, 직장생활 힘들다고 울먹일 때 같이 울어주던 그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이 여자가 내 딸을 제 집안 일꾼으로 쓰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엄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아까의 허둥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아주 묘하고 서늘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엄마는 들고 있던 냅킨을 아주 정갈하게 접어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동작이 어찌나 우아하고 단호한지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조차 순간 말을 멈추고 엄마를 쳐다보았습니다. 사부인,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맑고 쾌청했죠. 듣자 하니 사부인께선 우리 지혜를 아주 대단한 인재로 보셨나 봅니다. 시부모님도 모자라 90 넘은 시할머니까지 단 1년 만에 마스터 시키시겠다니 우리 딸이 무슨 단기 속성 가사 도우미 자격증이라도 따러 가는 줄 알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미간이 꿈틀했습니다. 아니, 사부인, 말이 좀 심하시네. 심한 건 사부인이시죠. 엄마가 식탁을 가볍게 하지만 경쾌하게 탕 쳤습니다. 사부인께선 본인이 겪은 고생을 훈장처럼 달고 계시지만 요즘 엄마들은요, 내 자식 귀한 줄 압니다. 사부인 아들이 대학 때부터 자취해서 생활력이 강하다고요? 우리 지혜는요, 제 손으로 자기 앞가림 다 하고 부모한테 집 한 채까지 선물 받을 정도로 능력 있는 딸입니다. 그런 딸을 어디 시할머니 병수발 드는 자리에 끼워 넣으려고 하세요? 엄마는 이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지혜 씨의 손을 꽉 잡으며 시어머니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 기세가 마치 전쟁터의 장수 같았습니다. 자꾸 우리 딸 가르치려 드시는데 좋습니다.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그런데 제 방식은 좀 다릅니다. 저는 사람 대접 못 받는 곳엔 발도 들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사부인 눈에 우리 지혜가 그렇게 부족해 보이고 가르칠 게 많아서 어쩌나요? 이런 상태로 결혼시키면 사부인 화병 나실까봐 제가 걱정돼서 안 되겠습니다. 이 결혼 잠시 미루는 게 아니라 그냥 치우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자리를 박차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네, 고기가 너무 질겨서 더는 못 씻겠네요. 엄마는 아주 유쾌하게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는 예비 신랑을 향해 아주 시원한 일침을 날렸습니다. 신랑, 자네도 어머니 밑에서 효도 더 배우게. 자네 어머니 보니까 효자 아들 곁에 두고 평생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눈치 없이 끼어들 뻔했네. 효도는 셀프라네, 이 사람아. 엄마는 지혜 씨를 이끌고 문을 향해 거침없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사부인, 사부인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엄마는 돌아보지도 않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시할머니까지 모셔야 하는 자리에 어느 부모가 딸을 보내겠습니까? 우리 지혜, 이런 대우 받으려고 키운 자식 아닙니다. 사부인, 그 집안법도 앞으로도 사부인 혼자 잘 지키며 사세요. 문을 열고 나가는 엄마의 뒷모습에서 광채가 나는 듯 했습니다. 지혜 씨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동시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식당 복도를 걸어 나오는 엄마의 발걸음은 경쾌했고 지혜 씨의 손을 잡은 엄마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바다는 고요하다 못해 적막하기까지 했습니다. 상견례 날, 식당 문을 박차고 나오던 그 뜨겁고 강렬했던 공기가 무색하게도 지혜 씨의 일상은 예상보다 빠르게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예비 신랑이었던 그와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의 만남도 없이 짧은 메시지 몇 통으로 모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할 자신이 없다는 그의 마지막 변명은 오히려 지혜 씨에게 명확한 마침표를 찍어주었죠. 지혜 씨는 이제 홀로 남은 저녁 시간 창가에 앉아 그날의 파편들을
하나씩 주어 모아봅니다. 돌이켜보면 상견례는 단순히 두 집안이 인사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살아온 삶의 궤적과 가치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예고된 전쟁터였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놓쳤던 걸까? 지혜 씨는 자책 섞인 한숨을 내뱉습니다. 그녀는 본인이 잘못한 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비 신랑이 처음 합가 이야기를 꺼냈을 때 오빠가 다 해결하겠지 라는 안일한 믿음으로 갈등의 불씨를 방치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비겁함을 눈감아 주었던 것, 양가 어른들이 마주하기 전에 예민한 문제들을 더 치열하게 조율하지 못했던 자신의 미숙함이 결국 상견례장의 비극을 키웠음을 그녀는 뼈아프게 반성합니다. 상견례 자리에는 분명 지켜야 할 선이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내뱉은 말들은 모두 금기어의 종합 선물 세트였다는 것을요. 우리 때는 이랬다는 식의 구시대적 잣대를 들이미는 강요, 내가 가르치겠다며 상대방의 자녀를 깎아내리는 오만함, 그리고 시할머니 수발이라는 예민한 효도 문제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무례함까지 상견례는 상대의 자녀를 칭찬하고 날씨나 덕담 같은 가벼운 주제로 서로의 온도를 맞춰가는 자리여야 했습니다. 결혼 비용이나 거주지 같은 실무적인 이야기는 이미 당사자들끼리 끝냈어야 했고 어른들은 그저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며 지켜봐주는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식탁 위엔 축복 대신 지배가, 존중 대신 비교가 가득했습니다. 지혜 씨는 창밖의 밤 풍경을 보며 나직이 읊조립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집을 합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며 새로운 우주를 만드는 일이었어. 상견례 자리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은 단순히 연봉이나 2세 계획 같은 단어들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을 나의 아래로 보려는 마음, 내 자식만 귀하고 남의 자식은 남 주기에 아깝다는 이기심, 그리고 우리 집안의 방식을 따르라는 폭력적인 강요. 그 마음들이 모여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을 가장 치욕스러운 날로 만든 것입니다. 지혜 씨는 이제 더는 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켜준 엄마의 단단한 손등을 떠올리며 미소 짓습니다. 시할머니까지 모셔야 하는 곳에 어느 부모가 딸을 보내겠냐 던 엄마의 외침은 지혜 씨에게 너는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가장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혜 씨의 기막힌 사연 어떻게 보셨습니까? 친정에서 집까지 해준다는데도 굳이 시할머니 수발까지 들라며 합가를 강요한 시어머니, 그리고 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상견례판을 엎고 나온 친정엄마. 누구는 어른들 말씀이니 일단 참고 맞춰야지. 파혼은 너무했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 또 누구는 요즘 세상에 시할머니 수발이라니 친정엄마가 딸 인생 구했다라며 손을 들어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상견례는 서로의 다름을 확인하고 존중하는 첫 단추여야 한다는 사실이겠죠. 과연 여러분이 지혜 씨의 엄마였다면 혹은 시어머니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기다립니다. 오늘 하루도 잘 해내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